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하고 효자가 되어버린 남편놈과 가부장적인 시부에게 질릴 대로 질려 이혼해버린 이혼녀입니다. 처음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까지 효자놈은 아니었는데 시부의 재산 상속이라는 당근 앞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맞선으로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그 뒤로 만난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 역시 좋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건 물론이고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추구하는 결혼관 역시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긴 연애 기간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기 자기야, 난 다른 건 몰라도 제사와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거 절대 이해 못해. 엄연히 이씨 집안 제사고 이씨 집안 조상 모시는 건데 왜 엄한 다른 집안 여자들만 고생해야 하는 거냐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결혼하게 되면 각종 집안 행사 때 당신도 나서서 일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해. 이게 내 결혼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지 않아도 명절 제사 때마다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나도 보기 싫었어. 이참에 나도 엄마랑 당신 좀 돕지 뭐. 돕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야. 엄연히 따지자면 나랑 어머님이 돕는 거지. 그래,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말 실수했어. 앞으로 나도 같이 일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저는 명절이나 제사 등 시댁 집안 행사에 오로지 여자만 일하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제 의견을 남편 또한 수용할 것이라 약속도 약속했었죠. 제가 이런 약속을 한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 때문이었는데 시부는 가부장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더군요.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는 시모에게 물 좀 달라, 먹거리를 앞접시에 담아달라는 등 시켜먹기 바빴는데 그 모습을 보며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약속도 약속한 것이었는데 제가 그런 약속을 받아내서일까요? 남편은 제 걱정과 우려와는 달리 가정에서 집안일을 아주 만족스럽게 잘해주더군요. 그렇게 남편에게 큰 만족감을 지내다 보니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전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강조 또 강조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무슨 일이든 함께 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 당신이 이 약속 지켜주지 않으면 난 앞으로 명절이나 제사 같은 모든 행사에서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알겠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나 집에서 일 잘하는 거 못 봤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말이잖아. 정답. 우리 여보가 집에서만큼만 하면 입댈 것도 없지. 그래. 집에서보다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가. 이제 나 좀 믿어달라고. 마지막까지 다짐을 받아낸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섰고 주방엔 제 예상대로 시모 혼자 산더미 같은 일에 쌓여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시모도 함께 해준다면 일이야 빨리 끝나겠지만 이때껏 홀로 고생했을 날들이 떠올라 차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모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할 테니까 방에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제 말에 시모는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토끼 눈을 하고 절 보더라고요. 어머 아가, 이걸 어떻게 혼자 한단 말이야? 안 돼, 너 몸살나. 그냥 하던 대로 내가 할 테니 넌 옆에서 조금 도와놔줘. 그거면 충분해. 저 혼자는 못하죠. 그래서 어머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 도와준다네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좀 쉬세요. 이 땀 좀 보세요. 도대체 몇 시부터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희 오면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일단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래 엄마,
이제 들어가서 좀 쉬어요. 집사람이랑 내가 하면 돼. 전 남편을 앞세우며 시모에게 들어가시라 말했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라는 듯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군요. 전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반성하라고 했죠. 여보, 반성 좀 해. 이때껏 어머님 도와드린 적 한 번도 없지?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님 눈빛만 봐도 다 알겠으니까. 어머님, 이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부터 저하고 어머님 아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들어가서 쉬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너만 더 힘들 거야.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하마.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 일 잘해요. 집에서도 가끔 밥도 차리는데 저보다 더 맛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주방 해방하시고 방에서 좀 쉬세요. 그렇게 시모가 등 떠밀려 주방을 벗어나려는데 시부가 등장해 주방에 있는 남편을 보고 노발대발 아주 난리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너 지금 주방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얼른 못 나와? 당신은 뭐하고 서 있는 거야? 얼른 우리 장남 나오라고 못해? 아버님, 올해부턴 남편이랑 저랑 명절 준비하려고요. 어머님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주방 졸업시켜드려야죠. 뭐야? 재아가 네가 몰라서 그러는가 본데 우리 집에선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 짓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집안이다. 어디 남자가 주방 일을 해? 에이, 그런 집안 아닌 집안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이 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당장 못 나와? 시부는 몸까지 떨며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저와 시부의 눈치를 살피느라 눈이 가자미 눈이 되기 직전이더군요. 시모는 시부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주방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고요. 전 여기서 시부의 뜻대로 다 해줬다간 저 역시 시모처럼 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그랬기에 더 단호하게 시모의 등을 밀어 주방에서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며 당신이 결정해 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죠. 남편 역시 이런 제 눈빛에서 살기를 느꼈는지 아무 말도 없이 계란을 풀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의 옅은 미소를 지었고 시부는 더 큰 화를 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녀석! 지금 이 아비 말을 무시하는 게야? 당장 나오라는 말 못 들었어? 시부의 고함에 남편이 움찔하는 사이 전 시부에게 다가가 앞치마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싫으시면 아버님도 같이 해보세요. 막상 같이 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이랬더니 시부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앞치마를 탁 쳐내버리곤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아예 집 밖으로 말이죠. 그렇게 시부가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시모는 다시 저에게로 와 걱정과 우려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가, 너 어쩌려고 이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시아버지 한번 화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내 걱정되어서 그런 건 다 알지만 이젠 내가 네 걱정이구나. 어머님, 전 괜찮아요. 오늘 보시고도 그런 걱정이 되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론 이런 힘든 일은 혼자 하지 마세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왜 혼자 이걸 다 하세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시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전 무사히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지나고 시부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죠. 아가, 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와서 청소 좀 해라. 아가, 네가 해준 된장찌개를 먹고 싶구나. 아가, 오늘 볕이 좋아 이불을 빨아 널었더니 먼지 터는 게 문제구나. 퇴근하고 와서 먼지 좀 털려무나. 이렇듯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었고 이 모든 연락은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 심지어 받을 때까지 연락을 해대곤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에 지장이 될 수밖에 없었고 다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무시를 한다면 시무가 저를 대신해 들들 볶일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시댁을 가되 절대 혼자 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대동해서 갔죠. 제가 청소를 하게 되면 남편에겐 식사 준비를 시켰고 제가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남편은 이불 빨래를 시켜버렸어요. 이불 먼지를 털던 날에는 그 어두운 밤에 잔디를 뽑는 것을 시켜버리기도 했죠. 저를 골탕 먹이려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남편이 더 고생하는 것이 보이자 시부는 칠순을 핑계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야, 이번에 칠순 잔치하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생신 선물 말씀하시는 거죠? 뭐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럼 새로운 집이 가지고 싶다. 네? 집이요? 이사하시려고요? 아니, 이 집에 정이 많이 들어서 이사는 싫고 집 리모델링 좀 해다오. 리모델링이요? 아버님,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원한다는데 빚이라도 내서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구조도 좀 바꾸고 싶고 집도 영 어수선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꼭 너희가 해줬으면 싶구나. 빚이라도 내서 해내라는 말을 듣는데 정말 기가 차서 콧방귀가 다 나더라고요. 어떻게든 부모가 자식에게 빚까지 내서 쓸데없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저희 시댁이요. 그렇게 오래된 구축 단독주택도 아니었고 구조도 꽤 잘 빠진 데다가 시무가 워낙 시부 닥달에 쓸고 닦고 해서 모델하우스보다 더 깨끗하게 잘 정리정돈된 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을 싹 뜯어 고치겠다고 하니 이건 더 들어볼 필요도 없이 저를 초장에 잡겠단 말로밖에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부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저희 그럴 돈 없어요. 아버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려면 몇백이 아닌 몇천이 들 건데 그걸 빚내서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요? 저희는 손가락만 빨고 살 순 없잖아요. 하여튼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저의 능력이 안 돼 리모델링을 못 해드리니 섭섭해도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가볼게요. 전 긴 말 들을 것도 없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어 집으로 돌아왔고 돌아와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있으니 남편의 전화기로 시부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남편에게 스피커폰을 해서 받으라고 했고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받았어요. 이 한심한 놈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마누라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야? 에이 아버지, 제가 또 언제 질질 끌려다녔다고 그러세요. 집사람 말이 다 맞으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것뿐이지. 맞기는 뭐가 맞아? 이러니까 내가 너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마누라한테 끌려다니면 죽도 밥도 안 돼 이 녀석아. 집안의 가장이 큰 소리 쳐야 가정이 올바르게 돌아가지. 어디 안 여자가 가장보다 큰 목소리를 내? 너 이 아버지 말 새겨들어. 너 그대로 네 마누라 말 듣고 살다간 다 늙어서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어 이 녀석아. 에이, 집사람 그런 여자 아니에요. 그리고 밥 좀 못 얻어먹으면 뭐가 어때서요? 제가 차려 먹으면 되죠. 저 요리 잘해요 아버지. 남편은 시부의 호통을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고 시부는 그런 남편의 대답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최후의 조건을 내걸더군요. 저로서는 정말 가관일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말이죠. 너, 이 아비 말 잘 들어라. 만약에 네가 이번에 네 마누라 제대로 휘어잡아서 우리 집 리모델링 해주면 내가 내 재산 다 주마. 네 누나는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너 다 준다 이 말이야. 정말이세요? 정말 누나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저 다 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각서도 써주마. 그러니까 네 마누라는 네가 알아서 휘어잡고 살아. 그 증거로 우리 집 리모델링도 해주고.
너도 알지? 이 아비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꽤 된다는 거. 네 마누라 말 듣고 리모델링 비용 아끼다간 더 큰 재산 잃게 되는 꼴이란 거 명심하고 앞으로 알아서 행동해. 시부의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저는 코웃음이 나는데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전혀 다른지 시부의 전화를 끊고선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더라고요. 왜? 뭐? 그 눈빛은 뭐야? 아니, 당신도 방금 다 들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재산 다 우리 준다는 말. 들었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말.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한다면 하는 분이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본론만 말해. 어쩌자는 거긴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 해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집에선 내 말 좀 잘 듣는 연기도 좀 해주고 그것만 하면 아버지 재산 우리 누나한테는 주지도 않고 나한테 다 주신다잖아. 당신만 눈 딱 감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내내 하고 살면 뽕돈이 생기는데 그것도 못 해줘? 남편은 이미 시부의 말에 현혹되어 눈이 반쯤 풀린 듯 했어요. 애초에 재산을 바라고 그런 연기까지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 애초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본인 돈으로 저와 이렇게 싸우지 않고 편하게 리모델링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 하느냐는 생각에 그 모든 상황이 짜증이 치솟더군요. 여보, 내 말 잘 들어. 제발 헛된 꿈, 헛된 기대 좀 버려. 그리고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힘쓰고 스스로 잘 될 생각을 해. 재산 바라고 마누라한테 쥐죽은 듯이 내내 하라는 말이 나와? 우리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 잊었어? 그 약속이 갑자기 왜 나와? 그냥 아버지 원하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있고 리모델링만 해달라는 말이잖아. 그 말이 그 말인 거 정말 이해를 못했어? 고분고분 내내만 하라는 말이 명절이고 나발이고 시댁 와서 시키는 일이나 혼자 다 하고 아버님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큰 소리를 내든 그냥 쥐죽은 듯이 살란 말 아니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말했지? 이씨 집안 종살이나 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당신은 어머님께서 한평생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도 느끼는 게 없어?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한평생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지. 참도 효자다 효자. 재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라고 모사라도 지내지 그래?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난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렇든 말든 난 절대 싫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다신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난 지금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당신도 이해가 안 돼. 재산 들먹이면서 며느리 기죽이려고 몇 천은 좋게 드는 리모델링 해내라는 아버님이나 그런 아버님 말에 눈 뒤집혀서 마누라한테 쥐죽은 듯이 살라는 당신이나 둘 다 이해 안 되기는 매 한 가지라고. 나라고 뭐 당신이 이해되는 줄 알아? 그 한 번 눈 딱 감으면 생기는 돈이 얼만데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 고생도 덜 해도 되고 당신도 좋고 나도 좋은데 왜 싫다고 하는 거야? 당신만 좋겠지. 고생은 나만 할 거니까. 하여튼 난 싫다고 했다. 분명히 말했어.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되어버렸죠. 한번 상해버린 감정을 되돌리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 감정을 되돌리기도 전에 시부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의 칠순이 말이죠. 당연히 리모델링은 해주지 않았고 그것에 마음이 잔뜩 상해버린 시부는 동네 잔치 규모로 집에서 잔치를 연다고 하더군요. 도와주실 분들은 전혀 부르지 못하게 했고 오로지 저와 시모에게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더군요. 많아도 20명은 안 넘을 거다. 여자 2명이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음식은 대충 손 가는 대로 반찬거리 몇 가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떡하고 과일 좀 싸주면 되지 않겠소? 하여튼 이번엔 솜씨 발휘한다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 괜히 사람들 불러놓고 망신살 뻗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말이 좋아 20인분이지 그걸 시모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돕는다고 한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 뻔하기도 했고 사이도 대면대면에 지극정성으로 돕지 않을 것이 뻔하기도 했죠. 결국 전 출장 뷔페를 예약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시부가 또 노발대발 난리를 피워대더군요. 뭐? 출장 뷔페? 내가 한 말은 어디로 들은 게야? 집에 여자가 2명이나 있는데 사람을 부르기는 왜 불러? 여자가 2명밖에 없으니 사람을 부르죠. 아버님, 2명이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20인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요. 괜한 오기로 음식 준비해냈는데 맛도 없고 보기에도 형편없으면 그게 더 아버님 망신 아닐까요? 망신은 뭐가 망신이야? 모든 정성이 중요한 법인데. 그리고 네 시어미는 혼자서도 사람들 대접 다 하고 살았다. 이젠 너도 있는데 그 뭐가 힘들다고 뷔페를 불러? 얼른 취소하지 못해? 네, 못해요. 아버님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세요. 때려 죽이신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요. 1, 2인분도 아니고 20인분 가까이 되는 음식을 어떻게 해요? 무엇이 어째? 내가 살다 너같이 되바라진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 어디 시아버지 생신날 손수 끓은 미역국도 대접 안 하고 넘어가려고?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미역국은 제가 끓여드리려고 미역 불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됐죠? 되긴 뭐가 돼? 당장 취소하라는 내 말 아직도 못 알아들은 게야? 넌 시아비 생신상도 안 차리려면 시집은 왜 온 거야? 아버님, 저 생신상이나 차리자고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아버님 아들이자 제 남편이랑 잘 먹고 잘 살려고 시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 뷔페 취소는 못하고요. 아버님이 포기하세요.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고 저 역시 물러설 순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양보 없는 치열한 다툼은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 시부의 입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포기? 포기는 너나 해. 난 그딴 음식들로 내 사람들 대접 못한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 아니면 대접할 생각도 없으니 네가 끝까지 그렇게 우긴다면 잔치를 하지 않으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칠순 잔치를 안 하면 누구 손해인지 정녕 모르는 시부는 저 말을 당당하게도 내놓고 있었고 전 그런 시부의 말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20인분 잔치상은 절대 못 차리니 정 싫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다 취소하시라고요. 뭐야? 뭘 그렇게 놀라세요? 아버님 뜻대로 하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취소하실 거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당일 취소라서 예약금을 얼마나 돌려줄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취소해야 그 사람들도 저도 손해가 적지 않겠어요? 시부는 제 말에 헛기침을 했고 전 그런 시부의 모습에서 절대 취소하지 않겠구나 확신했죠. 시모 역시 같은 생각이었는지 평소 시부가 좋아하던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역시 그래도 미역국은 제 손으로 끓여드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고 시부는 그 모든 음식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더군요. 네, 결국 시부가 고집은 꺾은 것이었죠. 그렇게 음식이 완성되는 동안 남편놈은 저를 약올리기라도 하듯 시부의 옆에 앉아 TV를 보며 깔깔거리기 바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눈치를 줘봤지만 남편놈은 제 모든 시그널을 무시하기 바쁘더군요. 생각 같아선 약속대로 다 엎어버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칠순이니 일단 도리는 다 하자는 마음에서 시모와 함께 상차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 사돈의 8종까지 온갖 지인들이 시댁에 들이닥쳤고 어떻게 손님 대접을 했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시간이 지나갔어요. 무사히 손님을 보내고 뒷정리를 다 하고 앉으니 편히 쉬고 있던 시부가 그때만 기다렸다는 양 시모에게 또 일을 시키기 시작하더군요. 앉지 말고 가서 시원한 꿀물이나 한 잔 타와.
아까 술을 좀 먹었더니 시원한 꿀물을 먹고 싶어. 듣는 제가 화가 치솟는 그 상황에 시모는 익숙하다는 듯 주방으로 가더니 이내 꿀물 한 잔을 가지고 와 시부에게 내밀더군요. 거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시부는 시모가 타준 꿀물을 입에 대지도 않고 거칠게 잔을 탁 하고 내려놓더군요. 시원한 거라고 했잖아. 시원한 거 몰라? 얼음에 타달라는 말이잖아.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이거는 당신이나 마시든가 하고 당장 얼음 가지고 와. 아이고, 그냥 좀 먹어요. 아까 손님들 대접한다고 얼음 다 쓰고 없어요. 없으면 사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당장 편의점 가서 얼음 사와 당장.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줘야겠어? 제가 나서면 시모가 곤란해질까 싶어 웬만하면 그냥 두고만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생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제 맘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 시부는 그런 말은 아예 뇌 속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구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전 결국 시부의 옆에 앉아 부른 배를 통통 두드리고 있는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가 좀 다녀와. 내가? 그러면 어머님이 가셔? 아님 내가 가? 우리 둘 다 이때껏 차리고 치우고 하다가 이제 궁둥이 붙이고 앉은 거 못 봤어? 당신 보니까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당신이 좀 다녀와. 얼른. 아버님 지금 당장 얼음 넣은 꿀물이 드시고 싶다잖아. 아무리 저와의 감정이 좋지 않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제자리에 잘 달려있다면 당연히 남편이 가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모와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고생을 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앉은 자리에서 먹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예상을 와장창 조각내버리는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나? 싫은데? 너 지금 배불러서 꼼짝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엄마가 정 걱정되면 당신이 가. 그러면 되겠네. 그 순간 남편과 제가 했던 약속들이 제 뇌리를 스쳐가고 철석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 또 약속하던 남편의 얼굴이 산산조각이 나더군요. 시부는 남편의 말에 우리 아들 잘한다는 듯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전 그 모습에 더욱 화가 치솟았어요. 당신 진짜 적당히 좀 해. 나랑 한 약속 기억 안 나?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그리고 굳이 약속이 아니라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어머님이랑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안쓰럽기는 무슨? 우리 엄마는 당신 시집 오기 전에 더한 일도 혼자 다 했어. 그리고 당신도 그래. 시집 왔으면 시댁 가풍에 따라야지. 그까진 약속이 뭐라고 이렇게 날 들들 볶아대는 거야? 그까진 약속 각서라도 쓴 것도 아니고 난 할 만큼 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나 적당히 해. 우리 부모님 다 듣는 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감히 하늘 같은 남편한테. 하늘 같은 남편? 그래, 하늘 같은 남편.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당신만 참으면 우리 집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어. 큰 소리만 안 나겠어? 나도 편안하게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나만 좋은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 재산 받으면 나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 거가 되는 건데 당신이 조금만 우리 아버지 비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꼭 이렇게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져야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며 이혼이 떠오르더군요. 말이 좋아야 비위이지 남편 말은 그야말로 시댁 종노릇이나 하면서 평생 살라는 말인데 그걸 제가 왜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전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남자란 걸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따윈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내가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버님이랑 당신이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난 그딴 돈 필요 없거든? 내가 말했지? 그 돈 받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당신만 귀한 자식 아니야.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자식 종 취급할 생각하지 마. 이게 무슨 종 취급이야. 어른한테 말대꾸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잘 살자는 말인데. 아버님은 제 손으로 물 한 잔 떠다 먹는 법이 없고 당신 또한 그런 아버님 옆에 앉아서 날 부려먹겠다고 눈을 반짝이고 있으면서 종 취급이 아니라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그게 종 취급이야. 가만히 앉아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들 부려먹는 거. 아버님이야. 워낙 그러고 살아오신 세월이 있으니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당신은 뭐야 도대체? 보고 배울 게 없어서 지금 그딴 걸 배워? 내가 진짜 살다 이렇게까지 사람 무시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못할 말이 없도록 남편이 판을 잘 깔아주기도 했고요. 제 입에선 그간의 우라가 터져나오고 있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올리더군요. 남편의 손과 제 뺨이 맞닿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고가 멈춰버리더군요.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정말 이게 현실이 맞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럽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황당함에 사고가 멈춰버린 순간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대신해 남편에게 똑같이 되돌려주더라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모의 행동에 남편 역시 당황하며 볼을 매만지며 눈을 끔뻑이고 있었고 시부는 호통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누구한테 손을 대기는요? 내 아들한테 손댔어요. 뭐 문제 있어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한테 이 정도 할 자격도 없어요? 아니 이 옆에 내가 진짜 미쳤나? 정신 못 차려? 어디 감히 소리를 질러? 시부는 더 큰 호통으로 시모를 대하고 있었고 시모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앞에 놓인 꿀물을 시부에게 그대로 부어버리곤 참았던 말을 쏟아내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애들 다 보내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일단 너는 지금 네 마누라한테 뭐 하는 짓이야? 새애기가 너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이런 취급이나 당하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엄마가 내내거리고 사니까 세상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라도 한 게야?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이딴 짓거리나 하냐고?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집사람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조용히 못해? 나도 귀 있고 눈 있어. 네 집사람이 너한테 못할 말 한 게 뭐가 있어? 이 늙은 어미 대신 너한테 얼음 좀 사오라고 한 거? 몰상식한 인간들한테 몰상식하다고 한 거? 도대체 뭐가 심한 말이란 말이야? 시모는 남편에게 닥달하듯 따져 물었고 처음 보는 시모의 모습에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혀끝을 차던 시모는 이번엔 시부의 차례라는 듯 시부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신, 나 이제 당신이랑 그만 살 거예요. 그동안 나랑 내 자식 배 굶지 않게 살게 해준 값이다 생각하고 오늘까지만 희생하며 살자. 애들 돌아가고 나면 이혼하자고 말하려 했는데 지금 당신이랑 이놈 하는 꼴을 보니 더는 못 참겠네요. 이혼합시다 우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시부는 당황한 듯 말을 되물었지만 시모는 꽤 오랫동안 오늘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뭐? 이혼?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그래, 이혼. 나라고 마냥 좋아서 당신 참고 산 거 아니에요. 그저 자식들 시집장가만 다 보내고 나면 나도 당신 떠나 편하게 살 거라고 오늘만 기다리고 꾹 참고 살았다고. 오늘 당신 칠순잔치까지 딱 해주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당신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부려먹을 수가 있어? 얼음이 없어서 꿀물을 못 마시겠다고? 그깟 얼음이 뭐라고? 하루 종일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하고 일한 사람을 그렇게나 못 살게 구냐고. 끝까지 사람을 이렇게까지 질리게 만들 수가 있는지. 난
이제 당신한테 남은 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제발. 당신 진짜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당신 나이 60이 넘어서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그래요. 평생을 종처럼 살다 보니 벌써 60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여생은 누구 집 종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 이혼해요. 나 이제 당신 손발로 그만 살고 싶다고. 지금 나랑 이혼하면 돈이라도 챙길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재산이라도 나눠줄 거라 생각하는가 본데 난 절대 땡전 한 푼 못 줘.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변호사 만나서 알아보니 내 몫으로 적당히는 받을 수 있다고 합디다. 변호사? 자네 변호사까지 알아봤어? 말했잖아. 꽤 오래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이혼해요. 아가, 가자. 너도 여기 더 있어봤자 좋은 꼴 못 본다. 네, 어머님. 결국 시모는 이혼을 통보해버렸고 저 역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단 상황이 그러하니 아무 말 않고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긴장이 풀리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전 그런 시모에게 엄지척을 해드렸고요. 어머님, 대단하세요.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저 참고 사실 줄 알았는데. 한평생 계획하고 있었지. 처음엔 이혼이 무서워서 못했고, 그 뒤론 자식들 배불리 키우느라 못했고, 그 뒤론 자식들 결혼시키느라 또 못하고, 그렇게 키운 자식이 너한테 하는 꼴을 보는데 내가 아차 싶더구나. 저 녀석이 날 보고 커서 당연히 여자는 참고 사는구나 싶은지 오늘 저딴 식으로 구는 걸 보는데 아가야, 내가 미안해. 그런 험한 꼴 당하게 해서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님. 자식 잘못이 다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모와 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더니 득달같이 시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나이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때까지 잘 살았잖아. 네 눈엔 엄마가 잘 산 것 같아? 엄마 하루하루 네 아빠 때문에 피 말리면서 살았어. 난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내 생각만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너도 아무 말 하지 마. 엄마 지금도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 집에서 아빠가 벌어둔 돈 쓰면서 집안일이나 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주책이야?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시모보다 제가 더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더군요. 같은 여자로서 딸 같은 마음에서 말이죠. 저는 그대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놈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어요. 그리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향해 쓴소리를 시작했죠. 정신 좀 차려. 네 눈엔 어머님 우는 건 보이지도 않아? 어머님 속 다 문드러지는 건 보이지도 않냐고. 어떻게 아들이라는 놈이 며느리인 나보다도 자기 엄마를 더 몰라? 어떻게 된 아들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냐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바른 말을 하자 남편은 악에 바친 듯 욕을 하며 저에게 상관 말라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미쳤어? 감히 누구 얼굴에 손을 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문제야. 네가 뭔데 혼수질이야? 저리 비키지 못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그제야 이혼에 대한 2000% 확신이 들더라고요. 시댁에서 이혼을 마음먹는 그 순간에도 혹시나 아주 혹시나 홧김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아주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상관을 하겠어. 나 이제 당신이랑 이혼할 건데 이건 좀 아니긴 하다. 그렇지? 뭐야? 이혼? 이혼이 무슨 전염병이야? 너도 나도 다 이혼하게? 정신 차려.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홧김 아니고 진심. 아까 당신 집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땐 홧김이 아닐까
후회하진 않을까 멍청하게도 고민돼서 말 못했거든. 그런데 당신 입 따위로 최악인 모습 보니까 비로소 확신이 선다. 이혼해 우리. 난 당신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저는 단호했고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모든 걸 심호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이까진 일로 무슨 이혼이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괜히 별거 아닌 일로 이혼하자고 말 꺼내서 이 사람까지 이혼 타령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남편은 끝까지 최악의 배우자이자 최악의 아들이었고 전 그런 남편에게 확실하게 사실만을 말해줘야 했습니다. 야, 누굴 탓해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건 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하는 행동이 우리의 약속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당신은 어쩔 수 없어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연하다는 듯 그런 행동을 했어. 난 그런 당신 행동에서 더는 당신 같은 인간을 믿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어머님 탓만 하는 당신 행동 때문에 이혼을 확신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 탓할 생각은 하지도 마. 참나, 야, 누가 이혼하자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아? 나도 좋다 이거야. 우리 아버지가 너랑 이혼하고 오면 더 좋아하시겠네. 그렇지 않아도 너 같은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다고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혼했다고 하면 그 재산 당장 다 물려주시지 않겠어? 난 그 재산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테니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너나 후회하지 마. 그 재산이 진짜 당장 네 손에 들어올 것 같아?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혼했다고 하면 재산 다는 아니더라도 크게 한몫 떼주시겠지. 하여튼 이혼해 줄 테니까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리지나 마. 엄마도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화 더 돋우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나는 먼저 가 있을 테니 두 사람 다 생각 잘하라고. 남편 놈은 끝까지 헛된 기대를 품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와 시모는 그런 남편 놈의 뒷모습을 보며 동시에 혀끝을 찼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저의 이혼은 진행되었어요. 우선 저는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시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찌되었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 역시 시부에게 위자료와 총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고 제대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네요.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던 시부는 이혼이 선고되던 그날 눈물까지 흘리며 시모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당신, 아니 여보, 내가 다 잘못했네. 잘못했어. 이제 와서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산다는 말이야. 나 당신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잠을 못 자면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요즘 약 잘 나와서 아마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내 나이도 그렇고 당신 나이도 그렇고 서로 의지하고 등이나 긁어주면서 잘 살아야 할 나이인데 지금 이혼해서 어쩌자고 이러는 게야? 어쩌긴요. 나는 나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자고 이러는 거죠. 나는 이제 당신이 없어야 잘 살 것 같으니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소식도 전하지 말고 살아요. 그러면 잘 가고 저승길에서도 마주치지 맙시다. 시모는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시부를 뿌리치고 가버렸고 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후회할 거라며 아주 희망에 차 있더군요. 당신 후회하지 마. 이제 아버지 재산 다 받으면 우리 고생도 다 끝일 텐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라고. 난 후회 절대 안 하니까 네 꼬장꼬장한 아버지나 잘 데리고 잘 살아봐. 제 말에 남편은 콧방귀를 끼고 가버렸고 그렇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울먹이며 전화가 왔더군요. 여보, 나 재산이고 뭐고 미쳐버릴 것 같아. 아버지랑 도저히 못 살 것 같다고. 이제 와서 왜? 고생은 다 끝났다고 입이 귀에 걸렸더니.
고생이 다 끝나기는. 나 요즘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정말 우리 아버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시켜 먹는데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이따위로 하면 재산이고 뭐고 없다면서 어깃장까지 놓는다니까. 내가 그 재산 유세에 참고 살 수가 없어. 이렇듯 한참을 하소연하던 전 남편은 우물쭈물한다 싶더니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내가 당신만 다시 허락해주면 재산 받는 즉시 절반 딱 떼줄게. 응? 내가 각서도 써줄 수 있어. 난 재산도 필요 없고 각서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한 번 더 나한테 연락하면 진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그 후 경찰이 무섭긴 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결국 전 남편은 전 시부의 만행을 이겨내지 못하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나오며 다시 부려먹을 사람이 사라진 전 시부는 시모 사는 곳까지 알아내 매일같이 찾아가 빌었다고 하고요. 그렇게 빌어본들 마음이 바뀔 리가 없었고 어머님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은 전 시부의 재산도 못 받고 저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전 시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 보니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있다 하더군요. 돈이 있으면 뭐 하나요? 혼자 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 후 전 회사 생활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시부의 괴롭힘에 몰골이 다 상해버린 전 남편이 회사 앞에 찾아와 울고불고 매달리며 다시 재결합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매몰차게 뿌리치며 다시 경찰 이야기를 꺼내니 두 번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꽁지 빠지게 도망치는 꼴이 얼마나 통쾌했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그 집과는 연을 다 끊었는데 어머님과는 꾸준히 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어머님과 연락을 자주 하며 밥도 먹고 가끔 영화도 보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가까운 근교로 산책하러 나가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요즘 노인 학교에 다니고 계시는데요. 배움이 짧아 한평생 한이셨는데 이혼을 한 후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게 되었다며 그 한을 풀었다고 하시곤 한답니다.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곤 해요. 어머님이 지금 행복을 찾으셨듯 저 역시 언젠가는 이혼의 아픔을 다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이로써 저의 긴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